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형식으로 재밌고 유익한 6.25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해군 최초의 응징 작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 몽금포 작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에는 대한민국 해군 공식 블로그에서 올려주신 좋은 자료를 참조했음을 밝힙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봉산화시키고 싶어 했던 소련과 이를 38선에서 막으려고 했던 미국에 의해서 다시 분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분단이 된 이후에도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키기 위해 남한 내에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의 혼란과 전복을 노렸습니다. 물론 국군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48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나 1949년 5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자행된 육군 8연대의 2개 대대가 월북한 사건이죠. 이 여수 순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을 통해 4,749명의 좌익 장병들을 처벌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군 내에서도 좌익 승조원들에 의해 소중한 해군 함정이 납북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좌익 승조원들을 통해 1948년 5월 7일에는 JMS 311정이 납북되었고 5월 15일에는 YMS 517정이 납북되기도 합니다. 몽금포 전투 참전자 중 최고령인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1948년부터 1년간 우리 군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군내 좌익이 함정 4척을 납북했고 또 9척을 납북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정장이 살해된 적도 있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건국 1주년을 맞이하여 1949년 8월 16일에 있을 관함식 준비로 하루하루 훈련 속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8월 10일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장군의 전용 보트가 행방불명된 것이죠. 보트를 책임지던 인천 경비부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으로도 큰일이 난 상황이었죠. 큰일입니다. 로버트 장군의 보트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인천 경비부 제1정대 함정들을 시켜서 연평도, 덕적도, 백령도 등 서해 항구들을 샅샅이 뒤져봐. 대체 누가 그런 거야? 범인은 남로당 동작원 여동생을 짝사랑한 해군 인천경비부 소속 하사입니다. 로버트 준장의 보트를 몰고 월북하면 동작원 여동생과 결혼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 장군이 즉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알리며 해군에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곧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이 옛 청와대인 경무대로 호출되죠. 대체 어찌된 일인가? 동해에서는 태극기를 단 함정이 올라가고 서해에서는 성조기를 단 보트가 올라가고 이래서 되겠는가? 불과 3개월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육군 8연대의 2개 대대가 월북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노여움은 클 수밖에 없었죠. 면목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총장님, 응징작전을 승인해 주십시오. 한명수 소령. 그게 무슨 말인가? 북한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보트를 찾아오겠습니다. 총장님, 미군 사고문단장 보트가 황해도 몽금포항에 계류되어 있다는 정보가 방금 입수되었습니다. 좋아. 함소령. 작전을 승인하겠으니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모두 집중. 우리의 작전 목표는 북한이 납북해간 미군 사고문단장의 보트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만약 예인이 불가능하면 현장에서 폭파시킨다. 작전 세력은 PG-313정, JMS-302정, 302정, 307정, YMS 503정 이렇게 함정 5척과 보트 5척으로 구성한다. 출항 날짜는 관함식이 있는 8월 16일 새벽 2시 정대사령 이용훈 중령님의 지휘 아래 인천항에서 출항한다. 우리는 적의 감시망을 피해 우회하여 8월 17일 새벽까지 몽금포 근해로 접근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필승. 몽금포 근해에 도착한 함정들은 전투 태세를 갖추고 몽금포 항구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적들은 해안초소와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을 이용하여 일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한명수 소령과 20명의 특공대원들은 5척의 고무보트에 나눠 타고 항내로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무하지 않으면 특공대원 모두가 전멸할지 모른다. 우리 배가 어무한다. 양현 앞으로 전속. 공정식 정장이 지휘하는 JMS 302정 일명 통영정의 어모를 받으며 특공대는 기세를 올려 몽금포항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때 착륙을 수십 미터 앞두고 5척의 고무보트 가운데 4척이 기관고장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적군의 화력 속에 노출된 특공대원들은 꼼짝없이 전멸될 위기에 놓인 거죠. 이대로 우리 대원들이 전멸하게 둘 수는 없다. 우리만이라도 상륙을 감행하자. 진격하라. 한명수 특공대장 팀은 계속 전진해 나갔다. 우리는 함소령의 보트 옆으로 간다. 모든 화기를 총동원하여 아군을 엄호하라. 뭐야? 함소령? 괜찮나? 총알이 양쪽 너턱다리를 관통하고 지나갔어.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용맹하게 싸웠어. 지금 당장 배를 보트 옆으로 붙여라. 한명수 소령을 구출한다. 그리고 37mm 포를 계속 발사하며 몽금포 항내로 진입해라. 계속되는 사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반대로 북한 군들의 기세는 크게 꺾이게 됩니다. 부두에 계류 중인 북한 경비정 4척이 격침 또는 대파되었고 300이 승조원들은 남은 적 함정의 수류탄을 투척하고 올라가서 육탄전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용맹하게 싸운 결과로 북한 인민군 해군의 장교 1명, 병 4명, 총 5명을 생포하고 35톤급 북한 경비정 제18정을 납포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해군은 이렇게 예상 밖의 전과를 올렸지만 원래 작전 목표였던 미군 사고문단장의 보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을 미리 알아챈 북한 해군은 작전 개시 이전에 진남포항을 거쳐 평양 대동강으로 이미 보트를 옮겨놓았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전과를 거둔 몽금포 작전은 분명히 성공적인 작전이었죠. 하지만 왜 38선을 넘어서 작전을 실시한 거죠? 북한과 소련이 남지 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빌미를 제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몽금포 작전을 38도선 월북작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존 무초 주한미 대사를 통해 정부에 항의했고 우리 정부는 당시 북침을 유도하던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이 작전에 대해 대외적 공개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소련, 중국은 이 몽금포 작전이 6.25 전쟁의 원인이며 북침 전쟁이라고 선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꽃기호 히스토리에서 함께 공부하신 것처럼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외교 문서들이 공개되게 되고 6.25 전쟁은 북한, 소련, 중국의 계획적인 남침 전쟁이라는 게 논란의 여지도 없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몽금포 작전은 우리 해군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응징 작전이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적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한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작전의 성과들에 대해서 주인공분들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몽금포 작전의 가장 큰 성과는 적 위협의 발언이자 원점에 대한 타격으로 북한 해군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작전 이후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공산 세력들의 침투, 폭동, 반란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죠. 이는 약 10개월 뒤 발발한 6.25 전쟁에서 좌익 세력 등 내부의 적이 제거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죠. 몽금포 작전은 내부의 적 제거 등 순기능적인 영향으로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크게 일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몽금포 작전은 2015년 9월 15일에 함정 출항지인 인천 월미공원에 몽금포 작전 전승비가 세워지면서 빛을 보게 됩니다. 전승비에는 통영정을 타고 몽금포항 내로 진격하는 공정식 정장과 그 대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공정식 전 해병대사령관은 최상위 무공장인 태극 무공장을,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은 을지 무공훈장을, 김상길 예비역 소장은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게 되죠. 이 밖에도 고 이태영 중령과 고 이종철 준장은 충무 무공훈장을, 고 백운기 대령과 고 남철 소장은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성공적인 작전이면서도 그늘 속에 가려진 몽금포 작전이 드러난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해군분들의 노력과 희생, 용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이 연평도 방향으로 포를 사격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발표하는 요즘 같은 상황에 몽금포 작전이 더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